입니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학생들이 많이 좀 이렇게 궁금해하고 답답해하는 우리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 하기 전에 선생님이 좀 다른 얘기 좀 하고, 예, 본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워낙 이제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평균 100세를 넘어서 이제 막 120세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뭐 고등학교, 뭐 대학교 때 배운 지식으로 그 지식 그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내가 직업 생활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이어나가겠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워낙 세상이 빨리 변하고요. 워낙 정보가 넘쳐나고 워낙 또 여러분들 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스킬들, 어떤 기술들이 점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단히 발전시키고 노력하지 않으면 현대사회에서 적응하기가 힘들고 자기 자리가 점점 좁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라면 반드시 죽을 때까지 평생 공부를 해야 되고요. 예, 그렇게 해야지만이 예, 좀 삶을 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예를 좀 들어도 선생님도 뭐 지금도 하루에 두세 시간씩 꼬박꼬박 전공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격증 취득하려고 공부하고 예, 또 책 보고 이렇게 좀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예, 좀 오늘은 선생님하고 좀 그런 얘기 좀 나눠볼 거고요. 예, 오늘 좀 공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가 뭘까요? 예, 우선 여러분들 그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프리킥 연습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가마차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 찰 때는 막 이상한 데로 가다가, 한 번 차고, 100번 차고, 뭐 900번 차고, 990번 차고, 막 앉아 가다가 이제 1000번째부터 차는 족족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이곳에 막 가마차기를 하면 여기다 막 팍팍 꽂힙니다. 그 손흥민 선수는 지금 뭐 한 거예요? 프리킥 공부한 거죠. 그죠? 어떤 요리사가 있습니다. 요리사가 있는데 이제 새로운 양념을 개발하기 위해서 각종 재료들을 이렇게 조합해보고 배합해보고 막 수백 번의 시행착오 끝에 정말 이제 정말 맛있는 양념장이랑 소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이 요리사는 뭐 한 거예요? 양념 만드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죠. 어떤 용접공이 있습니다. 용접공이 있는데 용접하는 기술이 자기가 좀 부족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용접을 잘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2시간씩 꼬박꼬박 용접 기술에 대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노력합니다. 그럼 이 용접기사분은 용접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죠. 선생님이 이 세 가지 내용을 지금 토대로 좀 내용을 종합하면 공부는 이런 것 같아요. 자기가 속해 있는 분야에서 자기의 전문적인 역량이나 능력을 향상시키는 모든 일련의 행동이 공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자기가 속해 있는 분야에서 자신의 전문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가 공부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선생님은 이번 시간에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냥 그래도 우리가 이제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라고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하는 거를 가장 일반적으로 공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가장 좀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예, 우리가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시험 준비하는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나누는 얘기는 선생님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이 대부분이니까 예, 정답은 아니란 것을 좀 밝히고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학생들 혹은 직장인들도 보면 뭐 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 직장인들도 보면 평생 공부를 하시죠. 뭐 어떤 걸 하나요? 뭐 이제 자기 분야의 어떤 전문 자격증을 취직하신다든지 뭐 어학 공부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직을 위해서 뭐 힘든 뭐 어떤 고시나 뭐 그런 걸 좀 승급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뭐 기타 등등 해서 평생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공부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공부할 내용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있으면 이제 이거를 내가 어떤 수업을 듣든 어떤 인강을 듣든 아니면 뭐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수업을 들으면 이제 그 내용을 통해서
이제 공부한 내용을 내 이제 머릿속에 혹은 두뇌 속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저장된 게 날아가지 않도록, 휘발되지 않도록 잘 이제 장기 기억 속에 잘 담아놨다가 시험 날짜가 되면, 내가 준비하는 시험 날짜가 되면 어떤 시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적재적소의 내용을 잘 인출해서 잘 적용하고 응용하는 게, 잘 적용해서 내가 원하는 시험의 문제를 잘 해결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게 공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새로운 내용을 공부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새로운 내용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뭐 수업을 듣거나 온라인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온라인 수업을 들어서 어떤 새로운 공부 내용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머릿속에 들어온 새로운 내용이 내 머릿속에서 도망가지 않도록, 휘발되지 않도록 잘 장기 기억 속에 잘 저장시킨 다음에 시험 날짜에 맞게 시험 날짜, 시험 디데이에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잘 인출해서 적용하고 응용해서 이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해내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부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저 친구는 참 시험 준비를 잘했다. 더 나아가서 저 친구는 참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죠? 선생님하고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제가 조금 어려운 그림을 좀 갖고 왔는데 이거 좀 같이 볼게요. 이 보시면 여러분들 여러 교육학에서 보면 정보 처리 이론이라고 있거든요. 선생님 요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수업을 듣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이제 새로운 분야, 새로운 내용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수업을 듣죠. 뭐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인강을 듣거나 온라인 수업을 듣죠. 그죠? 이제 빨간색으로 할까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수업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필기를 통해서 내 감각기관을 통해서 내가 주의 집중하고 지각을 해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내 머릿속에 집어넣죠.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내 머릿속에 들어온 거를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장기 기억 속으로 잘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보죠. 그 다음에 내가 선생님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장기 기억 속에 잘 들어있던 정보를 내가 잘 인출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잘 인출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요게 아마 1년의 공부 과정일 겁니다. 네. 뭐 복잡하게 보이는데 뭐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이런 거예요. 새로운 분야의 내용을 내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수업을 듣거나 수업을 들어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눈으로 수업 내용을 보고 또 귀로 듣고 또 필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주의 집중을 해서 새로운 내용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머릿속에 잘 들어온 거를 도망가지 않도록 잘 저장시키는 게 공부의 핵심일 겁니다. 그 다음에 잘 이제 머릿속에 잘 담아둔 다음에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필요한 정보를 적재적소에 잘 꺼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적용하고 응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공부의 일련의 과정이고 시험 준비의 과정이고 시험을 본다는 거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얘기가 좀 될 수 있겠네요. 선생님이 생각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자, 새로운 수업 내용을 내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감각기관을 통해서 내가 주의 집중을 해서 이걸 내가 내 머릿속에 집어넣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핵심이 뭐냐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나서 내 머릿속에 오랫도록 잘 담아두는 게 핵심일 건데, 그러니까 잘 저장하는 게 핵심일 텐데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부르죠. 복습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오늘 복습의 영어로 뭘까요? 리뷰예요, 리뷰. 그죠? 뷰가 뜻이 뭐예요? 보다죠. 리는 뭘까요? 다시 보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이 다시 보는 겁니다. 선생님은 우리가 이제 예습은 프리뷰죠.
미리 보는 겁니다. 선생님은 예습하고 복습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고 선생님한테 묻는다면 선생님은 복습이 선생님은 몇 천 배, 몇 억 배 더 중요하다고 선생님 얘기를 합니다. 예. 결국은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머릿속에 담아놓은 거를 머릿속에 담아놓은 거를 여러분들 그 지식 정보는 휘발성이 세거든요. 내가 조금만 관리 안 하면 머릿속에서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장기 기억 속에 잘 담아두는 게 복습이고요. 선생님이 그 1년의 공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생님은 이 복습인 것 같아요. 네. 이거 볼게요, 여러분. 그 에빙하우스라고 그 학자분이 유명한 학자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그림 많이 봤을 겁니다. 망각곡선이라고 뭐냐? 여러분 망각이 뭐예요?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거를 잊어버린 게 망각이죠, 그죠? 그래서 망각곡선이라는 거를 이렇게 그래프 나타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공부를 했잖아요. 내가 사람의 머릿속에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한 그 당시에는 이제 다 기억이 되고 이해가 된 것 같죠.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학습 한 10분부터 학습 한 10분 후부터 망각이 시작이 되는데 1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공부한 거에 50% 정도가 날아가고요. 하루가 지나면 70% 이상이 망각되고 한 달이 지나면 80% 이상이 내가 공부한 내용의 80% 정도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두 번째 시간에도 이제 복습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 공부 계획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더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얘기 나누면 내가 공부한 내용이 날아가지 않도록 복습 계획을 잘 세우는 게 결국은 공부 계획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공부 계획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내가 지금 막 어떤 수업을 들었어. 어떤 수업을 들었으면 지금 이제 수업이 막 끝났을 그 시기에는 다 지금 방금 들었고 방금 이해했으니까 다 이해가 되고 머릿속에 남아있죠. 그런데 내가 그거를 복습을 안 하면 10분 후부터 내 머릿속에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10분이 지나면 10분부터 망각이 시작이 되고 1시간이 지나면 50%가 망각이 되고 하루 24시간이 지나면 70% 이상이 망각이 되고 한 달이 지나면 공부한 분량의 80% 정도가 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선생님이 그 공부하는 방법 두 번째 시간에 집중적으로 그 복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공부하는 과정을 봅시다. 자, 내가 새로운 내용을 어떻게 해요? 새로운 내용을 내가 수업을 들어서, 그게 뭐 오프라인 수업이든지, 온라인 뭐 인강이라든지 어떤 수업을 통해서 내가 이제 새로운 내용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죠, 그죠?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은 거를 내가 어떻게? 복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거를 장기 기억 속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시험 보는 디데이에 내가 원하는 지식을 잘 꺼낸 다음에 적용하고 응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공부의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런 거죠. 왜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되고, 왜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럼 도대체 복습 주기, 복습 간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요게 핵심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끔 선생님이 학생들하고, 이렇게, 대학생들하고 상담해 보면, 수업을 왜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수업을 듣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듣는 건. 선생님이 지금부터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이 복습의 주기하고 간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수업은 왜 잘 들어야 될까요? 자, 수업 여러분 왜 잘 들어야 될까요? 수업. 이래서 그래요. 여러분 보셔요. 내가 나 혼자 공부하면 어떤 하나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예를 들어서 2시간이나 3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내가 수업을 듣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 내용을 완벽히 이해한 교사나 혹은 교수자한테 그 개념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 공부할 때는 어떤 개념을, 하나의 개념을 이해할 때 두세 시간이 걸린다면 내가 수업을 들으면, 하나의,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 혼자 공부를 하면 1시간 동안에 끽해봤자 하나나 두 개의 개념밖에 이해를 못 하는데 내가 이제 어떤 선생님이나 어떤 그 교수자한테 수업을 들으면 1시간 동안에 5개, 6개의 개념을 내가 정확히 제대로 시행착오 없이 이해를 할 수 있고 내 거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수업을 열심히 잘 들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건 거죠. 시간당 밀도를 높이는 거죠. 학습에. 시간당 학습 밀도를 높이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나 혼자 공부할 때는 1시간 동안 하나하나 두 개 개념밖에 이해를 못 하는데 내가 수업을 들어. 뭐 오프라인 수업을 듣든 인강을 들으면 1시간 동안에 5개나 6개 개념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나는 같은 시간 동안에 몇 배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잘 듣는다는 건 뭐냐면 시간당 학습 밀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수업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수업을 잘 들은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된다고? 내 머릿속에 들어온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잘 보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복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머릿속에 장기 기억에 들어온 그 새로운 내용을 이게 어떻게 적용되고 활용되는지 연습을 해야죠. 그래서 관련된 문제를 풀고 예제를 풀어서 이 새로운 내용이 이렇게 적용되고 이렇게 활용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공부의 일련의 과정입니다. 되셨죠? 선생님이 요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선생님은 복습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복습은요. 그 여러분들 복습은 접시 돌리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그 어떤 아저씨가 접시를 열심히 돌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저씨가 이 접시를 처음 돌릴 때는 엄청나게 주의 집중을 하고 집중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많이 집중해서 돌리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접시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접시가 이제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고 이제 일정한 속도로 계속 돌기만 시작하면 나는 이 접시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살짝만 힘을 주면 되죠. 그럼 계속 같은 속도로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는 엄청나게 주의 집중을 해야 되고 시간하고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죠. 그런데 복습할 때도 처음 공부할 때만큼의 시간하고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복습할 때는 질려서 못해요. 선생님이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통상적으로 복습할 때는요. 내가 공부한 시간에 10분의 1 정도 시간만 할애가만 되면 복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공부를 한 120분 동안 정도 했어요. 그러면 120분 정도 공부한 걸 복습하는 데는 몇 분밖에 안 걸린다고요? 약 10분에서 12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접시를 막 돌려. 그러니까 접시를 처음에 막 돌릴 때는 엄청나게 집중해야 되고 막 주의 집중해서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집중해서 접시를 돌려서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접시 속도가 좀 떨어질 것 같으면 다시 좀 살짝만 힘을 주면 또 돌아가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접시가 수학이고 두 번째 접시가 영어고 세 번째 접시가 과학이고 네 번째 접시가 사회고 그렇다고 하면 동시에 이제 막 돌리겠죠. 그죠? 그 다음부터 나는 이제 접시가 떨어지지 않도록 나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관리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관리가 결국은 복습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는 게 결국은 이거예요. 복습을 안 해서 처음에 내가 막
3시간, 4시간 들여서 이제 새로운 단원을 이해를 했어. 이해를 했어요. 근데 3시간, 4시간 걸려서 새로운 단어를 이해했는데 내가 이거 우리 뭐라고 했어요? 복습을 안 하면 뭐가 시작이 된다고요? 망각이 시작이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한 며칠 후에 내가 이제 며칠 후에 또 새로운 단어를 보니까 다 까먹었어. 그럼 나는 또 3시간에서 4시간 시간을 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멍청한 게 없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이 위대한 거고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이제 복습의 주기하고 복습의 간격 그리고 구체적으로 접시를 지속적으로 여러 과목에 대해서 접시를 지속적으로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일 모레부터 신학기가 시작이 되고 뭐 학생들이든 직장인들이든 뭐 대학생들이든 이제 또 여러 가지 2024년 리듬 맞춰서 여러 가지 뭐 시험을 준비하시든 뭐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시든 이직을 준비하시든 나름대로 이제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 준비하실 텐데 선생님이 지금까지 말했던 이 1년의 공부 과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내용을 수업을 통해서 시간당 학습 밀도를 높여서 내 머릿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 새로운 내용이 내 머릿속에 도망가지 않도록 복습을 통해서 장기 기억에 잘 묶어 두고요. 그 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접시를 잘 돌려서 내 머릿속에 도망가지 않도록 잘 관리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시험 디데이까지 접시를 잘 돌리고 있다가 시험 당일날 내가 이제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잘 인출하고 꺼내고 적용하고 응용해서 그 시험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게 핵심인 거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부의 1년의 과정입니다. 선생님이 오늘까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복습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접시를 돌려야 되고 어떻게 또 적용하고 응용하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죠. 영재쌤이었습니다.